네, 그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P고요. 네. 예, 그 45,000원에 매수를 했고, 아, 그리고 이게 한 좀 오래돼서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이게 추매를 해가 50%예요. 아,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예, 아, 추가 예. 매수는 혹시 언제쯤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저기 한 달 전쯤에도 했고, 얼마 네. 전에도 했고, 아, 얼마 이래갖고. 전에 빠질 때도 하셨고요. 예, 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너무 빠져갖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손절을 해야 될지, 계속 아, 끌고 가야 될지를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이 추가 매수 또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50%인데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죠? 마이너스 네, 20%.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은 하나 위안을 하셔도 되는 게, 시청자분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네, 오늘 같은 날은 연간의 통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빠져요. 삼성전자도 10% 빠진 마당에 뭐 누가 버티겠어요. 오늘 뭐 일부 종목도 버티긴 했지만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시장 때문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에 조금 전에 위메이드처럼 종목 자체에 뭐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종목 자체 문제겠지만 오늘 시장 뭐 코스피만 해도 8.7%, 코스닥 11% 빠졌잖아요. 이럴 네. 때는 종목이 안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시장 때문에 어쨌든 종목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영원히 빠지진 않을 거야. 빠지진 않을 거고 돌아서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건데 네. 지금은 가져 계시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네. 어쨌든 시장에서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 주게 되면은 1%든 뭐 급등이든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내 종목의 반등폭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자르든 가져가든 제가 볼 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얼마 정도까지 음. 가면은 얼마 정도 손절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는 손절할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손절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행인데 대신에 이 손절이 어쨌든 손실을 최대한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 건데 20%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제 예상인 거고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반도체 소부장하고 반도체 같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몇 퍼센트의 퍼센테이지가 나온지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손절 생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길속 반등이다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바로 자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반등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굳이 자를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상담을 다시 한번 더 받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현금은 음. 조금 있는데 지금 가격에 좀 더 들어가도 되나요? 근데 50%면은 지금도 좀 많지 않으세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한 20%, 30%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네. 빠진 거 많이 빠졌으니까 단가를 좀 낮추는 측면에서 뭐 10%, 15%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50% 자체가 비중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거 좀 말리고 싶어요.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다른 종목 살 기회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비중만 가지고 추후에 반등 나오는 거고 판단을 해서 조금 대응하시는 걸 하시죠. 지금은 현금도 좀 갖고 계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HP, SP 한 10% 이상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HP, SP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드넥스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00원에 20%요. 네, 시청자님 오늘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놀랐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가지고 가야 되나 싶어갖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네.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들어볼게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지금? 일단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비중도 한 20% 정도면 좀 다행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부품 공급을 하다가 이번에 삼성전자한테 이제 세트 단위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기업이죠. 근데 로봇 관련된 산업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제 공급이 좀 더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공급이 더 많이 되어야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실적이 많이 찍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로봇 관련주는 특히나 좀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가치 펀더멘탈로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PER이라든지 PBR 쪽이 좀 고평가가 돼 있는 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보면은 이렇게 페닉셀이 나올 때는 좀 더 먼저 우선순위적으로 좀 페닉셀이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좀 시총이 이제 7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매는 조금 주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좀 제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스닥 지수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과도하게 좀 과매도 구간이 왔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지네스텍 같이 오늘같이 지수 때문에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할 때는 본연의 위치로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9,000원대 초중반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급하게 손절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좀 당장의 실적이 찍히진 않고 있고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로봇을 납품한다는 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빅테크 관련된 이제 투자에 대한 우려감, AI에 대한 모멘텀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AGI에 대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걸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소프트웨어 쪽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야 좀 로봇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기회비용 살리고 반등 줄 때 조금 손실을 좀 줄여 나가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조금은 손절에 대한 고민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예, 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네. 종목으로는 꼭씩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고민되실까요? 대한전선이고요. 네. 비중은 5%고 네. 여기 금액은 16,300원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 더 사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추가 매수 궁금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은 양봉으로 마감됐는데 대한전선은 그냥 계속 빠지더라고요. 추가 매수 안 됩니까? 추가 매수 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네. 중요한 건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어요. 보자. 저기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그렇습니다. 그 종목들 전반적으로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는 아마 내용이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 때문에 하락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감안을 하고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정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냉정하게 대한전선 차트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대한전선이 우상향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나요? 아니면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왔나요?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나온 거죠. 네네. 그죠? 그 그러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미 5월 달부터 좀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지금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5월 달 이후에 6월 달부터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었고 그나마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일렉트릭 있잖아요.
네. 요 정도만 계속 가다가 최근에 와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보세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보세요.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5월달 고점 찍고 흘러내리다가 오늘 시장 하락하니까 같이 얻어맞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느냐, 하락을 하다가 더 빠졌느냐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런 종목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라가요. 네. 그게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게 반등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추가 매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제 예상에는 아마 이게 지금 오늘 하락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종목이 하락했던 만큼 다시 회복될 거라는 제가 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가 매수는 제가 그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5%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제 예상대로 반등이 크지가 않아요. 그럼 빨리 계좌에서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틀려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더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서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차라리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후에 일단은 돌아서는 거 보고 그 반등폭을 보고 난 다음에 요 종목들은 차라리 확인을 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 잘라내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확인 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예. 네, 올해 초부터 상승세가 정말 거셌던 종목이니만큼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한번 전략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빠져서 정말 많은 분들 연락 주셨는데요. 5637번님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5,000원에 30%,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향후 전망을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손절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회사?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외신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다 보면은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완화되는 데까지는 아직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그동안에는 미래가치 펀더멘탈을 많이 당겨와서 주가가 좀 대시세가 먼저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게 65,000원대 평단가지만 매도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시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2차 전지 모멘텀 거의 뭐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시장이 반등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처럼 전처럼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대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캐즘 현상을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캐즘 현상이 좀 3, 4년보다 좀 더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좀 더 문제 없이 발표가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좀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 자체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앞으로 향후 뭐 계속해서 성장할 산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캐즘 현상 때문에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투자가 좀 더 멀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모멘텀을 바꾸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슬라든 이제 여러 가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전 모델과 현재 발표되는 모델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 줘야지만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캐즘 현상을 좀 더 앞당기면서 소화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완전 자율 자동차에 대한 좀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잘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구간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하락한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더 떨어지면 더 사준다라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대응하시는 데서 좀 수월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으로 0416번님 해성 DS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51,500원은 15%. 주봉, 일봉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덮어두는 게 답인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덮어두는 게 답일까요? 어차피 이건 매도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솔직한 입장에서 저도 어차피 투자자거든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51,500원의 해성 DS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뭐 지금 이제 질문이 그냥 덮어두는 게 답인지 그것만은 알고 싶습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매도하실 생각이 없다라면은 그냥 계좌 덮어버리는 게 어찌 보면 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솔직히 매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가능하시다라면은 그냥 질문하신 대로 덮어두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오늘 시장 네.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예 뭐 계좌를 닫아두셨나요? 사실 네. 제가 뭐 개인적인 TMI 좀 하자면은 네. 제가 이 업으로 시작을 하는 게 언제냐면 2008년이에요. 2008년인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리만 사태 기억나시죠? 이런 폭락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2008년도에 리만 있었죠.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해서 급락이 있었죠. 2012년도 같은 그리스 디폴트가 있었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용어를 까먹어버렸네. 하여튼 양적 완화 그 이슈 때문에 그때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중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해 가지고 또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나온 게 2020년 코로나 이런 식으로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겪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단지 무슨 코스닥을 11% 빼야 될 일인가? 그 생각은 살짝 들면 좀 짜증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어찌 보면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역으로 좀 해봤어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게 11%, 코스피가 8.7% 하락이 나왔지만은 오늘 선물 수급 보게 되면은 도리어 오늘 매수로 끝났네요. 12,000개 매수로 끝이 났거든요. 네. 이게 선뜻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오늘 장중에 1,600 종목, 종가도 1,600 종목이네요. 1,600 종목까지 가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아까 방송 초반에 드렸고 시장의 어떤 수급의 현상을 보고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오늘 코스피가 8.7%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0개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베이시스 양 때문에 코스피도 내일 쪽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있나? 만약에 내일 쪽에 정말 보합권 출발하게 되면서 장 초반 분위기만 나쁘지 않다라면은 오늘 버틴 거, 오늘 손절 안 한 거, 매도 안 한 거 분명히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또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또 매수로 갑자기 돌렸었는데 부디 내일 시장에서 좀 급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75번님 칩셋 미디어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9,910원에 비중은 7%입니다. 매도하고 종목 교체해야 할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칩셋 미디어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도 워낙 좀
좀 잠잠하긴 했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근데 뭐 손절하시려면 일단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해도 손절에 대한 의미가 사실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해서 이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커다란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가량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65만 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7만 3천 주가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도세가 그렇게 막 패닉셀이 빠진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주는 물량 자체가 밑으로 호가 밑으로만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던져도 쭉쭉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닉셀이 자연스럽게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코스피 모든 종목이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밑에서 기관이랑 같이 아래로 받쳐주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만 던져도 증시가 크게 밀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진 건데 이거는 대놓고 그냥 싸게 물량을 모으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칩셋 미디어도 이제 좀 인위적인 흐름으로 과도한 낙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낙폭 과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너무 버틸 거 다 버티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매도를 하고 떠나시지 마시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그걸 체크하신 다음에 비중이 7%가량이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 관리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으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타점을 조금 더 비중을 조절을 잘해서 적게 들어갔다는 걸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하락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다 비슷할 정도로 하락률이 많이 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가든 슈퍼개미든 어떤 뭐 기관이든 모든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계좌가 녹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자리는 다 왔고 이제 코스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사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올리면서 던질 구간을 만들 수가 있어서 지금 자리에선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좀 회복을 한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AI에 대한 모멘텀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칩셋 미디어 좀 더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바닥을 기다린 다음에 오히려 손절보다는 추매에 대한 자리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매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나서 한 16,000원대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평단 관리를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세가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에서 좀 2차는 3만 원까지도 바라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10% 이상 빠졌다, 급락했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응하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코너인데요. 주도락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